자, 친구들 저희 후반부 이어서 가봅시다. 우선 33번 가볼까요? 지금 33번 친구가 오답률이 3위 친구네요. 네, 어려웠던 친구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죠. 예, 조금 우리 또 특히 문과 친구들에겐 약간 생소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죠? 다만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내용이 어려워도 풀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 친구도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꼽아보세요라고 하면 가장 강력한 부정어가 지금 중반 어디에 있어요? 노롱거에 있죠. 네모 쳐 있나? 그래서 노른 걸 네모 치면서 but 네모 치면서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장임을 첫 번째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요한 대립적 사고를 좀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중반에 이러한 이제 가장 먼 플레인 평면이죠. 이걸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이상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 크기가 shrinking 뭐예요? 축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잖아. 그지? 크기가 축소하는 거는 크기가 고정돼 있는 거야?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평면을 넘어서면 크기가 변해요. 그 평면을 넘어서지 않으면 크기가 어떨까? 고정,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선지에 일정하다. 2번에 일정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constancy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어려운 친구여도 또 마찬가지 얘기예요. 내용이 참 어려운 DF, difficult한 친구이지만 그렇지만 중요 문장 잡아주시고요. 중요 문장은 결국 무슨 문장이죠? 부정대립 시그널이 명확한 문장이에요. 그죠? 부정대립 시그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집요하게 좀 대립적 사고를 좀 해주어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지문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대립적 사고를 해서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크기가 변화하는 것이구나. 그럼 변화의 반대가 뭐지? 라는 대립적 사고. 그래서 일정한 게 반대 개념이겠네 라고 해서 2번으로 좀 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좀 교훈을 얻어 가시면서 자 한번 미시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첫 문장. 자, 첫 문장, 깁니다. 우와, 기네요. 뭐, 쌤에게는 가벼운 피 문장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어떤 단어 때문에? limitation 때문에, 가벼운 한계가 생기는구나 정도로 읽었어요. 한번 읽어볼게. 자, 이러한 물체의 인식된 거리가, 근데, that are far away from the observer. 그 관찰자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그러한 이제 인식된 물체의 거리가 is assumed to be subject to 밑줄. 쌤이 좋아하는 뜻은 이제 뭐의 대상이다를 좋아해요. be subject to 뭐의 대상이다. 자, 뭐의 대상이 됩니까? 바로 어떤 글로벌, 전 세계적인 한계라기엔 뒤에 좀 말이 전 세계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선 광범위한 정도 하시면 좋아. 광범위한 한계의 대상이 돼요. in the sense that, 잘라줄까? in the sense that 뭐예요? 뭐라는 점에서, 뭐라는 의미에서. 자, 어떤 의미에서 that 우리 달과 별과 태양이 다 인식이 됩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인식이 됩니다. 달도 별도 태양도 거리가 다 다른데 다 하늘에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인식의 거리에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가 봐. 이 정도까지 이해해서 너무 최고지. 즉 무슨 얘기냐? same distance, 같은 거리로 인식이 돼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지문을 이해하실 땐 초딩 같은 대립 개념 단어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선 이제 same 같은 것이죠. same이 뭔데? 같다. 초딩 친구들 같다의 반대가 뭐예요? 다르다라는 어떤 대립 개념이 명확하게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지금 필자 하고 싶은 말은 원래 별과 달과 해가 윤동주의 시 같은데 별, 달, 해가 다 거리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실제로는? 다르죠. 근데 똑같게 인지가 되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가벼운 어떤 문제를 좀 제시하고 있는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중요한 중에 난 중요하시죠? 쌤이 이제 또 지문 다 읽었기 때문에 안 중요해? 하면 사기꾼이야. 그지? 왜? 문장 속에 중요한 부정대립 시그널 뭐가 있어? not A but B가 있죠. 네모 치면서 중요한 문장으로 인지하면서 조금 잘 이해해 봅시다. 가볼게. 자, 이러한 관찰은 이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바로 시각적인 공간이 오픈, 열리는 게 아니고 but, 끝나요. 어디에서? 이런 시각적인 표현에서. 즉, 실제로는 뭐냐면 바로 하늘,
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시각적 공간이 끝납니다. 오케이. 하늘에서 시각적인 공간이 끝나지, 그지? 하늘 너머로 볼 수는 리가 없죠. 그죠? 소위 하늘을 넘어서 껌껌한 우주를 보는 사람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걸 또 뭐 열린다, 끝난다가 중요한 대립 개념 같진 않아요. 그죠? 단지 그냥 하늘이 우리의 시각이 끝나는 곳이야. 즉, 한계가 있는 곳이야를 조금 강조하고 있구나 정도로 인지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그지? 자, 다음 문장 가볼게. 자, 다음 문장. 우리 이 인간들을 또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realized as a hard limit. 그래서 hard는 딱딱한이라는 의미보다 혹은 어려운이라는 의미보다 정말로 그러니까 딱딱하기 때문에 정말 확고하고 확실한 정도로 의역하시면 좋아. 확실한 어떤 한계로서 인식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farthest, far 뭐예요? 먼 거죠. farthest 가장 먼 거야. 가장 먼 plane 뭐니? 평면이죠. 가장 평면으로 인지가 됩니다. 뭐가? 하늘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조금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다음 문장에 거의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보통 등장하면 거의 제일 중요한 시그널이야 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뭐가 있어요? 노롱거 친구요. 이 강력한 부정어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어도 중요한데 이거 외에도 지금 보시니까 뒤에 but까지 있으니 너무 강력한 not a help이 문장이죠. 그래서 거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구나 정도로 인지를 하시고 두세 번 읽고 이 지문의 핵심 개념을 좀 끌어낼 법한 문장이 되겠죠. 가볼게. 자, 만약에 그 관찰된 사람이나 물체가 walk beyond the farthest plane 그 가장 먼 평면을 넘어서 간다면 그러면 it 뭐죠? 앞에 있는 요 사람이나 혹은 물체가 되겠죠. 이 사람이나 물체가 더 이상 인지가 안 됩니다. 뭘로? 더 멀어지는 것으로 인지가 안 되고요. 뭘로 인지가 돼요? 사이즈가 감소, 축소하는 것으로 인지가 돼요. shrink, 뭐죠? 축소하다. 예. 요즘에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보시면 피부과 가보시면 이제 뭐 많이 하죠? 슈링크 많이 하죠. 뭐겠어요? 뭘 줄이는 거겠어? 얼굴 줄이는 거겠죠. 그죠? 축소하다. 얼굴 축소 뭐 시술이겠죠. 그지? 자, 그래서 오케이. 이 하늘, 스카이가 있어. 그 가장 먼 평면에서 그게 넘어가면 역시나 저한테 좀 배운 친구라면 뭐 제가 정말 사랑하고 평가에 사랑하는 사실상 부정의미의 전치사가 있죠. 뭐가 있니? beyond에 네모 쳤나? 션티수강러? 예. 이러한 가장 먼 평면을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그 물체가 멀어지는 것으로 인지되는 게 아니라 뭘로? 자, 있는 그대로 나대 옆에 해볼게. 사이즈가 축소되는 것으로 인지가 된대. 일로 와보실게. 자, 참 또 철학적이고 물리적인 참 이쁜 지문입니다. 내용 자체가. 가장 먼 평면이래요. 요게 이제 여기서 대표적으로 스카이죠. 스카이. 열심히 스카이 가자. 오케이? 의대 갈 거라고? 의대 가자. 알았지? 뭐든 뭐 어디든 뭐 좋지. 그지? 자, 이 가장 먼 평면을 간다. 집요한 대립사고가 필요해. 가장 중요한 문장을 잡아주고 집요한 대립사고요. 간다. 여기를 beyond 넘어서면 역시나 이거는 지문을 한 두세 번 더 읽고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처음 읽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넘어서는 거. 그죠? 이거 넘어서는 거의 반대가 뭐야? 안쪽이죠. 즉 쌤에게는 이제 전치사 뭐가? within 같은 친구가 잘 떠오릅니다. 두 개의 케이스 대립을 하자면 가장 먼 평면에 넘어서는 케이스도 있겠고 이거 내에 있는 분필이 폭발하네요. 네, 케이스도 있겠죠. 그죠? 바꾸자. 네. 요게 이제 사실은 아까 앞에서 많이 표현한 리밋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넘어서게 되면 그게 더 이상 뭘로 보이지 않아? 멀어지는 걸로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로 해야 조금 더 직관적이겠다. 거리상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가? 사이즈가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대. 크기가. 그치? 실제로 상상해 보시면 그렇죠. 어떤 차량 뒤에 나오지만 차량이 쭉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 그럼 정말로 멀어지네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뭐가? 그 차의 그냥 크기가 작아지는 느낌만 들지 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어떤 기준점이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하늘에선 이제 별로, 하늘로 표현하는 것이고 정말 하늘을 넘어서는 것은, 그지? 그건 이제 그냥
크기만 작아지는 것뿐이죠. 그죠? 태양에 비해서 다른 별들이 작은 것처럼 이해하시죠? 둘 중에 태양과 다른 별 중에 뭐가 더 멀고 가까운지는 알아볼라. 모르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중요한 건 여기 했던 요 대립적 사고입니다. 그지? 자, 다음 문장. 자, 이러한 관찰은 실제로 아주 흔합니다. 뒤에 그 얘기 나와 있죠? 네가 멀리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뭐 있을까? 롯데타워 혹은 이제 에펠탑 그런 데서 보면 그러면 이제 차가 완전 자전거 이 장난감처럼 보이죠? 즉 축소한 것처럼 보이죠? shrunk. 예. 왜냐? 이것들이 인지가 돼요. 어디에서? 가장 먼 평면의 거리에서. while 뭐 하면서 subtending 각져 보니까 뭐에 대하다. 봐도 모르겠죠. 이런 부분 이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지? 실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지? 여러분 그 수학하실 때 이제 약간 직각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직각을 이루는 그 대한다 그 얘기 접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긴 해.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역시 너무 어렵죠. 그죠? 이 문장도 차란 예시를 통해서 shrunk case, 요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시면 돼. 그러시고 이제 오시는 거야. 사실은 지문의 알맹이가 거의 없고요. 지문 중반에 있던 그 문장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가장 먼 평면이 따라서 빈칸할 겁니다. 아직은 이 가장 먼 평면을 통한 요 케이스 말하는 건지 요 케이스 말하는 건지를 모르죠. 근데 보통 이제 당연히 이거를 통합적으로 표현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선지 보시니까 자 2번에 mark the limit. 마크가 뭐예요? 표시하는 거죠. 그 한계 제한을 표시합니다. 뭐의? 사이즈 컨스턴시. 자, 쌤에게 이제 2번 선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리밋 친구가 이제 A쪽 얘기였고 그지? 이 가장 먼 평면 하늘 내에 있는 그 한계 속에 있는 얘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란 친구가 기본적으로 어떤 B의 키워드였는데 사실 쌤도 이 2번 선지를 보고 사이즈? 이거 B쪽 핵심 키워드인데 중요한 선지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사이즈가 constancy 일정의 항상성이 있어? 잠깐만. 아까 다시 지문 중반 문장, 즉 여기를 보시니까 크기가 축소하는 것은 크기가 뭐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변화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잠깐만 얘를 조금 대립적 사고를 좀 해보면 아니 여기에 일정이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변화의 반대 뭐야? 일정, 항상 같다라는 것이 이쪽 개념이겠네? 라고 하시면서 오케이, 그렇지. 우리 가장 먼 평면 안쪽, within, 리밋 내에 있는 것은 크기는 어때요? 일정하죠. 차량의 크기는 일정한데 멀어지는 것처럼만 보이는 것뿐이지. 근데 어느 순간부턴 차량의 크기가 축소하고 거리는 똑같은 것으로 보이겠죠. 라고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A 케이스네. 그지?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게 느껴지는 인식의 딱 한 개가 바로 뭐예요? 이 가장 먼 평면이라고 결국에는 이 A, B의 케이스를 통합적으로 누가 이해했냐는 겁니다. 이해의 가장 중요한 근거 문장은 뭐죠? 지금 중반에 아까 no longer 문장이에요. 이걸 통해서. 오케이. 그지? 딱 이 평면 한 개까지가 일정하고요. 크기가. 그다음에 이걸 넘어서면 크기가 변하는 것을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2번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선지 좀 보실까? 1번. 우리 가장 먼 평면이 시각적 공간의 boundless, 무한한 도달 경계를 증명해요? 아니죠. 이 친구가 지금 한계가 있는 건데, 그지? 사실상 이 boundless가 반대죠. 바로 아래에 있는 리밋 친구랑 대립인데요. 그지? 이 가장 먼 평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3번입니다. 우리 물체가 다가갈수록 더욱더 vivid, 생생하게 보이게 합니다. 아주 생생하게 틀렸네요. 골랐으면. 그지? 자, 4번입니다. 우리 물체가 더욱더 크게 보이게 한대요. as 뭐 하면서? as they move beyond it. 이시 뭔데? 바로 주어있는 뭐겠어요? 이 가장 먼 평면이겠죠? 이 가장 먼 평면을 넘어서면서 더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크기가 뭐하게 보이죠? 축소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larger가 아니라 smaller 겠죠? 정확히 반대쪽으로 구성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이 가장 먼 평면이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는 레퍼런스 포인트, 기준점이 됩니다. 거리 계산 얘기 아니에요. 수치적으로. 그래서 헛소리입니다. 나름 선지에 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평가원이 가장 선호하는 두 개 반대쪽, 두 개 헛소리 쪽으로 구성하신 걸로 보여요. 괜찮나? 자, 넘어갈게. 그래서 이 친구 오답률 3위 친구였습니다. 결국에는 이해력이 필요했던 친구였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요 34번 친구가 지금 오답률이 5위네요. 그래서 34번 치고는 조금 힘이 빠졌다. 그리고 제가 총평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지문 얘기죠. 그 어떤 예술에서의 한계, 제한, 프레임, 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작년 수능도 나왔고 그 전 평가도 나왔고 해가지고 역시나 조금 기출을 좀 본 친구랑 그냥 익숙했을 친구였을 겁니다. 예. 그래서 쌤이 좀 이따가 그 또 친절하게 또 고생해가지고 해당 비슷한 평가원 지문 뒤에 슬라이드 가져왔으니까 좀 이따 보자. 알았지?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지금 정답선지의 자 거시적으로 먼저 볼게. 정답선지의 지금 핵심 단어가 우리 예술가가 must restrict 뭐 해야 돼? 제한해야 된대요. 그죠? 이 restrict의 동의어가 정확히 근거 문장이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제 수업 알겠어? 지금 내가 어휘를 풀든 빈칸을 풀든 뭐 의미를 풀든 간에 정확한 근거 문장, 중요 문장을 잡을 줄 알아야 돼. 그거는 부정 대리어가 정확히 있는 경우가 많고 지문 중반에 뭐가 있으셔? instead of 있나? 그리고 지문 중반에 without 있나? 다 부정 대리어 맞나? 그지? 그래서 instead of being liberating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고 freedom without limits without limit 치면서 한계가 없는 자유는 paralyzing 뭐죠? 마비시키는 거죠.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한계가 없는 자유는 문제가 생겨. 참 요즘 시대에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죠? 한계가 없으면 문제 생기네. 한계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리밋 친구를 그대로 리스트릭트로 연결했으면 돼. 네, 34번 치고 어렵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방금 했던 게 이거예요. 이렇게 리밋이 없으면 자유가 문제가 생겨? 리밋은 되게 중요한 거네. 필자의 강조 키워드로 잡을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되시죠? 자, 얼른 가보시죠. 첫 문장. 자, 첫 문장 중요하신가? 중요한 부정대립 시그널 있나? 뭐 가볍게 읽어볼게. 없죠? 가볍게 읽어볼게. 자, 예술과 과학 둘 다에서 on aesthetics of simplicity. 단순함의 미학은 참 좋아하는 친구죠.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단순함의 미학이죠. 그죠? 자, 요것이 이 단순함이 사실은 이 APS예요. facilitates 촉진합니다. 정확한 의사소통을. 그렇구나. 자, 예술과 과학 둘 다 꽤나 체계적입니다. 그렇구나 하시다가 다음 문장에 뭐 내모치면서 좀 무겁게 읽어줘야 돼? although 내모치면서 대립 시그널이죠. 별 한 개 정도의 중요한 문장으로 충분히 잡으시면서 꽤 길지만 되기네. 중요 문장으로 잡으셔야 하겠죠. 그죠? 뒤에 이제 while까지 있으니 이거는 뭐 나름대로 아까 요 문장 다음으로 중요한 문장 할 수 있겠죠. 가볼게. 자,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예술이 정의에 따르면 wild, 되게 거칠고 또 intuitive, 직관적이라고 믿지만 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 이미 이거 뭐죠? 필자과야 통념과야? 통념과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A, 필자 까겠죠? 예술은 직관적이야 라고 하시죠. 그리고 과학만 methodologically, 방법론적으로 discipline, 규율이, 한계가, 규제가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게 통념이죠. 그럴지라도 there is a great deal of evidence, 아주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기니까 대시 삽입 가볍게 묶고 넘어가 줄게. to suggest, 무슨 증거인데 that the art, 우리 예술이 often created, 만들어져요.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즉 예술이 직관적이지만은 않고요. 굉장히 방법론이 있게 ABPS 체계적으로. 우리 ABPS라는 게 참 직관적이기도 하지만 체계적인 거기도 하거든요. 그지? 그리고 또 framework, 어떤 틀과 그 다음에 form, 형태가 창의성이 또 들어오게 하죠. 이 문장은 못 참죠. 정확한 우리 중요 개념들을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박아주고 가야겠죠? 우리 예술에 대한 자, A가 기본적으로 통념이 되겠고요.
B가 기본적으로 필자가 되겠습니다. 자, 통념 뭐냐? 예술은 그거 직관적인 거 아닌가? intuitive. 이미 직관의 반대 뭘로 오셔야 돼? 논리 쪽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B도 방법론적으로 methodological.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우리 체계적인만 가자. systematic. 체계적이다. 그러니까 그냥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체계와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framework, 틀이 있죠. 그 다음에 form,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요. 계속 가볼게. 다음 문장. 역시 instead of, without 네모치면서 또 별표 2개짜리의 중요한 문장이라 인지하시고 두세 번 읽고 지문의 핵심 개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가볼게. 자, instead of being liberating.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유롭게 한다가 로직이 S 느낌이죠. 좋은 느낌이요. 우리 자유인데 한계가 없는 자유는 거의 paralyzing. 마비를 일으킵니다. 문제죠? 왜냐? 우리 without frameworks. 역시 이런 틀, 중요한 틀이 없으면 we end up in a vacuum. 우리가 in a vacuum 뭐야? 진공 상태로 끝나요. 즉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 좋아 나빠? 나쁘지? 그지? 문제가 생겨요. 이 진공 상태에서 우리의 행동들이 어떠한 반응도 일으키지가 않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야. 지금 보니까 리밋이나 프레임워크가 없으니까 어때? 문제가 생겨. 리밋과 프레임워크는 어떤 거야? 중요한 거네. 일로 올게. 지금 뭐 사실 33번이랑 또 리밋이란 친구의 키워드가 겹치긴 하죠. 이게 중요하구나. 자, 다음 문장. 우리 이 인간이 또 말하듯이 the rules of the game, 그 게임의 규칙이 our prerequisite 뭐예요? 전제 조건입니다. 뭐예요? 전제 조건이다. 뭐라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란 얘기죠. 뭐를 위한? 예술적인 자유를 위해서 게임의 규칙이 되게 중요한 거래요. 전제 조건이래요. 여기 rules 넣어줘야지. 그치? 되셔? 네. 자, 너무나 뭐 깔끔한 친구입니다. 다음 문장. 이런 규칙들이 제공합니다. solid. 이러한 굳건한 형태와 구조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요게 우리 예술가가 make use of 아까 했던 거네. 뭐라고요? 활용하게 합니다. The gifts of chance. chance는 우연이야, 우연. 우연의 어떤 선물을 가능하게. 이거 이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구조가 있으니까 예술가가 예술을 할 수 있어요 라는 좋은 얘기네 하시면 되죠. 이 속에서 세상이 exhibited, 전시가 돼. 근데 chaotic 뭐야? 혼란스럽지 않은 in a manner, 방식으로. 문제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죠. 나피, 그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게 우리가 예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쌤은 이제 수능 영어 그냥 덕후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지? 그래서 조금 평가원 기출이나 이런 짬밥이 좀 있는 친구들은 또 이 얘기 이런 거야. 무슨 얘기야? 우리 음악이라는 것도 우리 GD형 혹은 아유님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창의적인 음악을 만드는 이유도 사실은 이미 음악이라는 것의 틀이 조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웬만하면 우리 음악 대중가요는 몇 분? 3분 정도 내외를 한다라는 그 어느 정도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또 예술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미 조금 꽤나 나왔던 얘기입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 만들려면, 즉 미학을 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나오시는 거네. 왜? in order to가 뭐니까? 목적이니까.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조건이 지금 빈칸이네요. B가 뭔데요? 중요한 조건들. 체계, 틀, 형태, 한계, 규칙이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지금 중반에 리밋 친구를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쭉 하시면서 먼저 자신을 제한해야 돼요. 음악 길이 3분 이렇게. 이해하시지? 선지 볼게요. 2번.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정신이 must maintain their originality. 그래서 mind는 약간 이제 이런 창의적인 정신인 사람들을 좀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들의 어떤 독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하시네. 얘는 거의 약간 A 쪽이죠. 정말 창의성, 독창성, 직관성만 원하는. 그래서 거의 A 쪽으로 보시거나 헛소리로 보시거나. 3번 마찬가지. 인스팅트 뭐야? 본능. 직관 따르는 건 뭐야? A 쪽이죠. 4번 framework. 이미 정해진 framework A야 B야? 중요한 B죠. 근데 퀴즈. 사실상 반대 단어 뭐 있어? 사실상 부정어 뭐 있나?
think outside. 아, 너무 좋다. 이런 틀 밖에서 생각해야 돼. 이 틀을 긍정해, 부정해?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반대쪽이야. 우리 영어에 유명한 표현이 있어. think outside the box. think outside the box가 뭐야? 창의적으로 생각해라는 유명한 말이야. 그걸 좀 바꾼 거지. 그래서 보여줄게. 자, 5번. 과학자가 embrace, 포용해야 돼. 뭐를? coincidence. 뭔데 이거?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의 역할을 포용해야 돼. 역시 헛소리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실상 반대쪽 세계 헛소리 하나 정도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너무 좋은 지문이고 규칙이 있어야 오히려 창의적이게 되고 좋다는 얘기죠.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 34번이고요. 키스로직 빈칸. 위크 4 없을걸? 위크 3야, 소리. 위크 3에 들어있습니다. 작년 수능 34번이야. 보시면, 이거 한번 볼게. rules do not. 제가 중요한 문장이라고 했겠죠? not a 허비니까 규칙이 이 야구 플레이하는 걸 prevent, 막는 게 아니라 셀클론이 버시죠? 이 야구 플레이를 허용하게 하죠. 자유롭게. enable 하게 하죠. 아까 봤던 거. 그죠? 작년 수능과 거의 흡사한 친구였다. 쌤이 이거 키스로직 빈칸 하면서 역시 이 거의 비슷한 얘기가 19학년도 6편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레퍼런스 자료로 보여드렸어요. 뭐의 중요성? 기출의 중요성, 제발. 알았지? 자, 그리고 또 약간 흡사한 게 키스로직 독해 위크 4입니다. 즉 21학년도 9평 21번이야. 오케이?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지문인데 non knock the box 지문이 있어. 이 박스가 뭔데? 바로 이 프레임워크, 틀이야. 형태고요. 그죠? 걔를 넘어뜨리지 마라는 얘기야. 왜? 자, 밑줄 뒤에. 이슨 박스야. 박스가 네 사고를 제한하긴 하지만 이게 너를 스마트하게 만들어. 기출 중요성 보이시죠? 예. 물론 지금 이게 평가원 시험지는 아니지만 근데 좀 요즘에 그런 말들이 좀 있죠. 그 조금 더 지금 소위 이 킬러 문항 사태 후에 조금 더 이 뭐랄까 요 교사분들의 조금 더 영향력이 출제에 커졌다라는 말들이 또 있고, 그러해서 사실은 지금 이 시험지가 그렇게 크게 평가원과 괴리가 있냐면 또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역시 다 기출이 너무 중요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기출 덕후인 저한테 배우자라는 또 그런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 괜찮겠지? 35번 뭐 쉬우니까 말로만 할게. 이거 무슨 얘기죠? 정보 저장이 중요해. 우리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보 저장의 어떤 핵심 수단으로 동굴이 나와. 그래서 우리 동굴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해 왔어. 정보를 preserve, 보존해 왔어. 그러시다가 동굴의 벽화, 손상된 벽화, restoration 뭐예요? restoring, 복구하는 것은 소재가, 키워드가 바로 오프가 되겠네.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그지? 자, 36번 보자. 36번. 대망의 순서 문sab을 해줘야죠. 그지? 자, 36번 친구가 지금 오답률이 4위가 나왔습니다. 4위가. 아유, 어려웠던 친구야. 자, 우리 순서 문sab 어려웠는데 제가 쌤이 이제 키스로직 순서 문삽에서 보여드린 것들 다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잘 또 얻어가 보시고 괜찮으면 우리 키스로직 순서 문삽 좀 들으러 오자. 알았지? 자, 이 친구가 지금 오답률이 4위 친구네요. 우선 좀 거시적으로 어떻게 조금 스텝을 밟았어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 쌤이 이제 요즘에 보통 이거를 좀 적어요. 자, 맨 처음에 주어진 글 읽고 be or c-단락 판단 먼저 해줘야 돼. 내가 또 적으면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쌤 A는 안 봐도 돼. 아니, B or C를 먼저 본다는 얘기예요. 왜? 처음부터 3개 단락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의 뇌가 좋아하지 않아. 우리의 뇌는 항상 2개 중에 우선 고르고 2개 고르고 해야지 3개 중에 뭐일까?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절대로 A가 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먼저 B or C부터 보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간다. 주어진 글 읽고 B단락, C단락 첫 문장을 보겠지? B단락, C단락 첫 문장을 볼 것이야. 그죠? 근데 이제 B단락, C단락 첫 문장 둘 다 우선 순서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는 지시어, 연결어가 중요해. 하나만 적공하면, 그러니까 순서 문삽 문제는 기본적으로 쌤은 이제 항상 키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키워드 연결성,
로직을 통한 연결어 연결성, 그리고 지시 연결성이 중요해. 요거 세 개를 가지고 문장의 연결성을 보는 것이야. 그지? 그런데 B or C 첫 문장에는 강력한 지시어 연결어가 별로 안 보여. 강력한 연결어나 지시어가 별로 안 보여. 그러면 키워드 연결성이 강해져. 즉, 지금 주어진 문장이 무슨 얘기였지? 랭귀지 얘기였어. 그죠? 근데 비달라 첫 문장 전혀 랭귀지 얘기를 안 이어가네? 안 될 건 없지만 우선 거의 세모죠. 시달락에 랭귀지 이어가시면서 역시 그래도 지시한 게 있죠. 뭐 있어? it. 주어진 글에 어떤 언어를 상정하고 있지. 무슨 언어인데, 야, 일반화가 없는 언어는 어떨까? 그 언어는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이 처음에 B or C는 랭귀지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지시어를 통해서 조금 잡아줬어야 하지. 이 키워드는 뭐야? 랭귀지. 적으면서 가자. 자, 지시어는 뭐야? it. 요걸 통해서 먼저 시달락 왔어야 한다. 괜찮죠? 자,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뭐야? 바로 A or B 스텝이네. A or B 스텝이네. 여기에서 이제 5번 고른 친구도 많을 겁니다. 5번 고른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골랐는지 압니다. 왜 골랐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접근은 잘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A or B에서 방금 했지만 우리가 키로지에서 지시어랑 연결어가 되게 중요한데 비달라 첫 문장은 강력한 지시 연결어가 없어서 좀 아쉬워. 그지? 그래서 혹시 이제 A 단락에 강력한 지시 연결어 있나 보니까 있단 말이죠. 뭐가 있어? Such a language. These names. 오케이. 당연히 쌤도. 이러한 이름들. 그러니까 그러한 언어는 뭔가 말을 만들면 앞에 다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보단 이러한 이름들 되게 구체적이야. 이러한 이름들이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따져봐야지 하니까 비달락 마지막에 뭔가 이러한 이름들이 their own separate names가 있어. 시달락의 마지막 대충 보니까 이러한 이름들이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하시면서 CBA. 그래서 무지성 지시어를 했으면 틀렸어요. 그래서 무지성 지시어, 즉 해석과 논리를 파악하지 않고 무지성 지시어 한 친구들 저격한 문제야. 물론 가끔 이런 질문도 있어. 정말로 여기에 이러한 이름들이 있고 여기에 전혀 진짜 이름들을 볼 수 있는 건 1도 없어. 그러면 정말 그 문제 그대로 끝내도 돼.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시달락에 그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있어? 그 자신의 각각의 뱀이 그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건 이름이 한 개야, 여러 개야. 각각의 모든 뱀이 자신의 이름이 있어? 이름이 지금 여러 개죠. 충분히 이렇게 해서 이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시면 these names를 활용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 안 되시고 오히려 지금 such a language를 내모치시면서 이게 좀 어려워. 그러한 언어가 super intelligent, 이러한 초지능적인 존재, 즉 쌤이 이제 외계인으로 표현할게. 외계인에게는 가능하겠지. 그렇지만 얘들도 이거 사실 다 알아야 될걸? 이 문장은 그러한 언어가 사실은 가능하다는 거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언어는 거의 불가능의 문제야 라는 거라고. 그 언어가 어디 있는 데를 이해하셔야 돼. 그 문제가 되는 언어가, 그 불가능한 언어가 어디 있냐고. 그게 이제 비달락은 우리가 스파이더라고 부르면 그게 이런 정보를 전달해요 라는 좋은 얘기, 소위 로직 S 얘기야. 반면에 시달락은 이렇게 모든 이름에다가 이렇게 이름 붙이면 이거 거의 불가능한 문제가 되는 언어인데 라고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서 어렵기도 하지만 좋은 문제였던 거죠. 이렇게 이름 다 붙이면 이거 불가능하지. 이거 어떻게 외우냐? 그래서 요거가 바로 A달락의 그 언어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돼서.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such a language 중요하죠, 지시요. 근데 플러스 어떤 로직을,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로 이 언어가 필자 까는 A, P 쪽 언어라는 것을. 이 언어가 필자 까는 불가능한 언어라는 것을
잡았어야 합니다. 그지? 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가볼게. 개인적으로 쌤은 되게 좋은 문제 생각을 합니다. 가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 물어보고 있네요. 소위 우리가 반문하고 있다고 해도 될까? 그지? 그래서 이미 언어적인 뉘앙스가 좋은 친구라면은 조금 무슨 말하는지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가볼게요. 자, what would the language be like? 우리 언어가 어떨까? 가정하고 있네? 만약에 이게, 자, 부정어 문행을 치고, 내전 내용을 쳐주고, 만약에 이게 어떠한 simplification, 뭐예요? 단순화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generalization, 일반화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언어가 어떨까란 얘기죠. 글쎄요. 역시 속단할 순 없지만 생각해보자. 필자는 이 단순화랑 일반화를 까는 것 같아? 좋아하는 것 같아? 단순화랑 일반화가 없으면 우리 언어가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자. 아마도 이 단순화와 일반화가 뭐 하니까? 되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우리 어떨까라고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닐까? 물론 추론이죠. 근데 항상 우리 언어 독해는 국어든 영어든 읽으시면서 계속 이런 뉘앙스와 어떤 논리를 통해서 추론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추론이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많이 맞겠고 조금씩 틀리더라도 그걸 수정 교정하면서 글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셔? 그래서 단순화랑 일반화가 좀 중요한 건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키워드 잡아주시고 언어 얘기구나. 그지? 자, 아까 했습니다만 비단어 첫 문장. 우리가 같은 단어를 다른 물체에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전혀 일반화, 단순화, 언어라는 뭐를 키워드를 공유하지 않아. 탈락. C단락. it 네모치고 그 일반화 단순화가 없는 언어는 바로 이런 언어가 될 거야. 키워드 연결성 좋고요. 지시어 좋고요. 그지? 야. 그 속에서 모든 단어가 역시 또 어휘력을 요구하고 있네. proper noun. 이게 뭐예요? 고유명사야. 우리가 일반화 혹은 단순화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모든 단어가 다 고유명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네가 순간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좋은 상황 같아? 별로 안 좋은 상황 같아? 별로 안 좋은 상황 같다. 즉 이 문장은 뭐? 로직? 피문장 정도로는 뭔가 뉘앙스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냥 뭔가 안 좋은 상황 같네라는 느낌을 오셔야 된다고. 그죠? 뭘 안 하니까? 우리가 일반화랑 단순화를 안 하니까 이러한 조금 다 고유명사가 돼야 돼. 나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구나까지 오셔야 된다고 이해하셔? 오케이? 지금 이 지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일어나 보실까? 어떤 문장의 어떤 정확한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PS 판단을 조금 해줘야 합니다. 왜?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이 문장의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게 나쁜 케이스인가? 좋은 케이스인가는 판단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가볼게. 자, 시다 다음 문장. 자, 네가 because you don't 내면 치고요. 네가 gloss over. 우리 이거 얼마 전에 주간 키스 한 건데 얼버무리고 싶지 않아. 그 차이를. 즉, 야, 뱀들이 다 slightly 조금씩은 in some respect 뭐야? 어떤 측면에서는 다르지. 그죠? 전 세계의 모든 뱀이 모르겠어. 뭐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의 뱀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뱀들이 다 각자의 이름을 가져야 한다. must 당위 표현이라고 또 이제 뭐 비하시면 안 되고. 필자가 지금 이거 되게 미련하다라고 보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근데 이 뉘앙스가 안 느껴지면 여러 번, 2번 정도 읽으면서 느껴야지. 그지? 게다가 모든 이벤트가, 모든 사건들이 다 그 자신의 동사가 있죠. 왜냐? Not every occasion. 모든 경우가 혹은 사고, 춤추는 거, 말하는 게 다 뭐하지가 않아요. 다 identical, 동일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모든 동사에 대해서 다 그 자체의 이름이 있어야 하겠죠. 이거 좀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저에게는. 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래서 비단뱀이 있어. 그럼 우리에게 비단뱀은 비단뱀일 뿐이죠. 이렇게 우리가 비단뱀이라는 종류로서 이름을 붙인단 말이야. 이게 종류로 붙이는 게 바로 뭐예요? 일반화, 단순화예요. 근데 사실 전 세계의 비단뱀은 얘들아 몇 마리 있을까? 무슨 도 모르겠어. 수백만 마리 있을까? 그지? 그러면 그 수백만 마리에 다 이름 붙여야 돼. 그죠? 저 비단뱀 보니까
눈이 조금 세모났네. 눈이 왜 세모났게 떠? 그지? 그래서 세모눈 비단뱀. 근데 바로 옆에 비단뱀 보니까 쟤는 또 다르네? 조금 달라, slightly. 그지? 쟤는 또 약간 눈이 마름모 꼴이네? 그럼 이제 마름모 비단뱀. 근데 보니까 옆에 있는 뱀은 마름모긴 한데 그 눈이 조금 작다. 그러면 작은 마름모는 비단뱀. 옆에 비단뱀은 조금 더 마름모가 크네. 조금 더 큰 끝도 없다고.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얘기야. 이해하셔? 그래서 요 단락을 다 이거 필자가 보기에 이거 불가능한 문제 상황, 문제 단락이구나라고 잡아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자, A or C입니다. 역시 지금 이제 비단락 오기에는 계속 이러한 어려운 언어 상황, 불가능한 언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비단락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대. 느낌만 봐. 나쁜 얘기, 좋은 얘기야. 정보를 전달하는 건 좋은 얘기 아니겠어? 그래서 문장의 로직이 안 맞아. 그리고 A 단락 가보시니까 자, A 단락에 There might be some super intelligent. 아주 초지능적인 종이 있겠죠, 레이스가. 그러한 언어를 다 알 수 있는 외계인 혹은 요즘에는 거의 AI면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모르겠어. 양자 컴퓨터. 그지? 그런 언어가 뭔데? 바로 사실상 불가능한 모든 생명체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언어요. 그죠? 즉 모든 게 다 고유명사인 언어요. 일반화가 안 되니까. 그지? But 쌤은 그냥 외계인이라고 할게. 외계인들이 would have to know 다 알아야만 해요. 뉘앙스 껴야 돼. 다 would have to know 알아야만 할 겁니다. Virtually 사실상 모든 것을 세계에서 to learn all these names 이러한 이름들을 다 알기 위해서 모든 걸 알아야 돼. 세상의 모든 비단뱀은 다 알아야 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문제 상황이 오고 있다고. 그죠? 이 these names는 시달락에 있던 their own name을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동사 이름도 받아오는 거야. 이해하셔? 자, 우리 문제는 지금 풀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깊게 이 지문의 구조까지 이해해 볼게. 지금 문제 푸는 것도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좋아서. 그리고 사실 다음 문장에서 사실은 이 지문의 핵심적인 대립성이 생겨요. 뭐 내고치면서 다르다 표현, different. 인간의 언어는 다른 길을 취했어. 이 순간 however가 없어도 요 앞까지는 인간의 언어랑 다른 언어였구나. 즉 외계인의 언어였던 거죠. 굳이 표기하자면 이제 덜 중요한 A 언어라고 해볼까? 이 뒤가 인간의 언어, B 언어구나. 필자가 강조하는 거. 다른 길을 취했어. 즉 무슨 길이냐? 이름은 fewer 적지. 근데 그래서 정확성은 조금 잃었지.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휘가 있어. 쉽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하지만 이 사실은 뭔데? 바로 인간의 언어가 조금 정확성은 부족하고 이름도 부족할지라도 기본적인 어휘가 있다는 것이 그저 단지 우리의 인지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compromise 타협한 건 아니래. 그지? 자, not simply 있으니까 not only A죠. not only A의 논리를 치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not only A, but also 해줘야지. 그 but also가 비단락에 있는 인간의 언어가 또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구나로 오시는 거야. 자, 이 인간의 언어는 달라요 하는 순간 이 지문은 핵심 대립성이 생겨. 언어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나 봐. 자, 역시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쌤이 이게 인간의 언어, 외계인의 언어라고 해볼게. 자, 지금 좀 더 문제풀이보다 좀 깊게 이 지문을 이해하는 거야. 그럴 가치가 있어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얻어야 하는 되게 중요한 어휘랑 논리가 많아. 주어진 글에 있던 결국 단수나 일반화는 인간이 하는 언어죠. 즉 인간은 뭐를 해요? 단순화를 해요. 또 뭐를 해? 일반화를 하죠. 근데 우리 super intelligent, 우리 외계인 씨는 이런 단순화 일반화 해야 안 해?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외계인 언어의 경우엔 모든 단어가 다 고유명사야.
즉 모든 단어가 어휘가 다 달라야 돼요. 다 모든 어휘가 다 구체 특수한 어휘죠. 그죠? 네. 다 다름. 정말 직관적으로 쓸게. 다 다름. 근데 인간은 단순화 혹은 일반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언어는 뭐 할 수 있어? 조금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기초적인 어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기초 어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비달락도 이해해볼게. 인간의 언어와 달리 외계인의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고유명사를 써야 돼요라는 것을 필자는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야? 문제로 보고 있는 거야? 반면에 이제 인간의 언어는 단순화를 통해서 정보 제공 가능해. 그게 뭔데? 바로 calling two different looking things spider. 우리 두 개의 다르게 보이는 things. 거미겠죠. 두 개의 다르게 보이는 거미가 있는데 그걸 거미라고 불러요. 한 거미는 조금 눈이 세모나고 한 거미는 눈이 마른 모인데 둘 다 그냥 거미라고 불러. 그게 근데 정보를 전달해요. 아마 다 다리가 8개일 것이고 이런 거미의 속성이 있을 거라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거란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것들이 we do not know, 몰랐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거미들한테 다 their own separate names, 그 자신의 별도의 이름을 줬다면, 즉 아까 외계인 케이스죠? 다 separate하게 했다면 그럼 몰랐겠죠. 뭐를? 이러한 기초 정보를요. 이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해하셔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정확하게 지금 이 둘이 대립이 되고 있고 이 대립성도 지금 순서 문제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친구는 일로 와보실까? 결국에는 또 이제 양분 구조를 좀 띄고 있는데 평가원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별표. 어떻게 띄고 있냐? 자, 너무 이렇게. 네. 쌤이 이제 순서 문제 해설을 할 때 많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자, 지금 이 친구와 양분이 어디에 되고 있죠? 응? 우리 however 어디 갔니? 예. 노안이 안 나 이렇게 안 보이니? however 없었구나. 노안이 왔다니. 우리 아까 A 단락에 different에 줬죠. 여기서부터 양분이 됩니다. 즉, 오요, 그랬어. 자, 이 정도 그려볼까? 자, 지금 앞쪽이 외계인 언어야. 일반화랑 단순화하지 않은 언어죠. 반면에 인간의 언어는 일반화와 단순화를 하여서 장점이 많은 언어야. 그지? 자, 주어진 글. C 단락. 그 다음에 어디? A 단락에서 different를 통해 넘어가지? 그 다음에 B 단락. 이렇게. 결국 양분 구조. 평가는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정말 이 지문은 극찬 정말 좋은 문제예요. 오케이. 그렇게 피상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정말 얻을 수 있는 좋은 문제여서 쌤이 또 길게 해설을 좀 해봤습니다. 될까요? 많이 얻어가셔. 논리, 지시어, 연결어, 구조 다 얻어가셔야 돼. 반면에 37번 친구는 지금 오답률이 몇이야? 8이야. 얘는 빨리 풀어줬어야 돼. 지울게. 얘는 빨리 풀어줬어야지. 그치? 보통은 36번보다 37번이 조금 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또 보통 수능에서야만 맞아요. 평가원도 6월, 9월은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작년 우리 6평 기억나시나 혹시? 우리 N수분들? 6평은 36번이 막 오답률 1이 막 미친 시험이었어요. 그죠? 막 되게 그랬었는데, 보통은 이제 37번 좀 어릴 때가 많긴 하죠. 근데 뭐, 케바케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좀 빨리 풀었어야 한다. 그죠? 무슨 얘기냐? 가볼게. 자, 이 친구가 지금 오답률 8이야? 쉬운 이유가 있죠. 왜? 지시어가 너무 명확해. 그죠? 즉, 주어진 글 읽고, 자, B or C 한다. B단락 or C단락. B단락 or C단락에서는 지금 보시니까 나름대로 지금 36번보다 조금 더 연결, 역접,
그리고 지시어가 되게 명확한 편이네. 그지? 기본적으로 이제 비달락의 but 네모치면서. 그래서 요거를 통한 이제 논리 전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키워드가 정확하게 조금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비달락은 지금 self-regulation이라는 키워드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반면에 시달락은 자기 절제, self-regulation 없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B or C는 키워드가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직 연결어, 즉 역접, but을 통한 비달락 먼저 가기는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지? self-regulation. 그 다음에 but. 그래서 비달락 먼저 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A달락이냐, C달락이냐, A달락이냐, C달락이냐. 그지? 자, 근데 방금 봤던 우리 C달락은 이제 강력한 지시 연결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지? 그래서 혹시나 뭐 있나? A달락 보시니까 어때? 강력한 연결어 역접 but도 보이시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지시어가 넘쳐나 them도 있고. them은 뭔가 위반을 할 수 있는 대상이네? 그리고 뒤에 these charters 네모치면서 자, 중요하다. 이러한 charter, 각주에 있네 뭐래? 헌장들이래. 이러한 헌장들, 꽤나 구체적이죠. 이러면 무조건 지시어부터 체크하는 거야. 즉 A or C에서 지금 A달락에 지금 로직 연결어 지시어 있는데 무조건 지시어 먼저예요. 얘를 항상 먼저 체크하는 것이야. 그 다음에 이제 but을 통한 어떤 로직 연결어도 보는 것이고. 체크해봤더니 어때? 우리 비달락의 마지막 부분엔 charters가 눈을 씻고 봐도 있어 없어? 없으셔. 반면에 C달락 마지막엔 charters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네. 이 순간 쌤이라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비달락에 뭔가 헌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B, C, A를 찍고 넘어갈 것 같아. 이해하셔? 그래서 좀 시간 관리 여기서 좀 했어야 합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 지시어 these charters로 답은 빨리 냈어야 합니다. 자, 딱 이 답을 내는 지점까지만 가볼게. 이걸 뭐 더 추가적으로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참고로 이제 AI 지문은 또 근데 굉장히 참신하고 거의 6월 9월 수능에 한 번씩은 거의 무조건 나올 지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잘 집에 가서 읽어는 보셔야 돼. 알았지? 자, 조금 더 볼게요. 단어랑 좀 잡아줄게. 가볼게. 자, self-regulation, 자기 절제는요, 제시되었습니다. 뭘로? 바로 alternative, 대안적인 방법으로. 이미 저한테 배운 친구라면 대안적인 방법 하는 순간 로직 무슨 느낌? S 느낌이죠. 그죠? 해결책.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뭐 하려고? 자, 표현 챙기자. to hold 동그라미. to account 동그라미. hold something to account. hold something to account. 일로 와보실까? 자, 어휘 하나 고급스러운 거 정리해 줄게. 지금 보시면 hold 보통 이제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와요. 그래서 이제 somebody 여기에 이제 보통은 accountable을 많이 써. 근데 이제 to account로 전명구로 표현을 한 거죠. 이거 뭐야? 요 responsible의 바로 말해버렸네. accountable의 의미를 알면 되겠죠? 괄호 열고 방금 얘기한 responsible 하시면 될 거야. 뭔데?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다. 책임을 지우다. 오케이. 적으시고 일로 오셔. 그래서 우리 기술 산업이 책임지게 하는 방법으로서 자기 절제를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이 친구가 조금 지문이 좀 아쉬운 건 조금 처음에 맥락이 좀 부족해. 무슨 말인지 한단 말이야. 그치? 쌤도 이게 무슨 말이지? 했다가 뒤에 읽으면서 이 얘기 좀 하는 게 좀 있어요. 자, B or C입니다. 우리 주어진 글에서 self-regulation 친구를 역시나 S라는 키워드로 잡았다면 더욱더 이게 잘 보이시겠죠? 하지만 우리 테크 로비스트들이 이러한 자기 절제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이 친구들은 이거를 정말 전문가들이 묘사하는 걸로 하지 않는데 순간적으로 약간 뭔 얘기지? 라고 하지만 키워드가 너무 이쁘게 맞죠. 그리고 로직도 맞죠. 즉 주어진 글이 자기 결제가 해결책이야. 그렇지만 얘기하는 게 이게 그렇게 전문가들 얘기하는 그 용어가 아닌데 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라는 피문장으로 벗을 통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로직 전환도 문제가 있어 없어? 없으신 거죠. 그죠? 자, 시달락 뭐 가벼운 부정어 뭐 네모치고 few 네모치면서 도덕적 실패에 대한 결과가 없다. 그 뒤에 역시 뭐 전혀 자기 절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맞지가 않네 하시면서 먼저 비달락 가시는 게 되겠지. 자, 비달락 가보시면 이 지문에 조금 본격적인 대립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가볼게. 자, 비달락 다음 문장 뭐 네모치면서 부정어 unlike 네모치면서 아까 있네 medicine 뭐라고? 약 아니고 의학과 달리. 자, 의학에서는요. 자, 의학과 달리 there are no 네모치고 mandatory 뭐래요? 의무적인 ethical 윤리적 qualification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요. 누구에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는 즉 기술 임원 전문가에게는 우리 윤리적인 자격이 의무적인 자격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누군 있지? 우리 의사쌤들은 역시 뭐 히포크라테스 선언 같은 그런 어떤 윤리적인 또 너무 그 시국을 드러낸 저격하시는 건가? 뭐 아무튼 뭐 제 얘기는 아니에요. 지문 얘기 그죠? 우리 의사분들에게는 이런 윤리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공학자분들에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이 기술자분들에게 그런 게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조금 이 지문 핵심 대립 개념이 생깁니다. 즉 일로 와보실까? 자, 어떤 이 자기 절제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떤 직군으로 비교하겠습니다. A가 이제 의학이고요. 직관적일 수 있게 한국어로 적을게. B가 이제 engineering 뭐겠어요? 공학이죠. 이렇게. 그지? 자, 우리 의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윤리적인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지? 계속 가볼게. 자, there's no 네모치고 강제할 enforceable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의 code of conduct 행동 강령이라고 해. 행동 강령이 있어 없어? 없어. 누군가에겐 공학자에겐. 또 there's no 네모치면서 obligatory 뭐야? 의무적인 certification 검증 확인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학자에게. 의사생들은 다 있죠. 환자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 좀 해야 돼. 라고 또 자격 의사 면허증이 있잖아요. certificate. 그지? There's no duty. 뭐가 없어? 의무가 없어요. 무슨 의무가 없어? To put the public. 누구야? 대중을 이득 앞에 둘 의무가 없어요. 의사쌤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의무가 있어. 여기는 의무가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답낼 때는요. 오케이. 시달락에 뭐 지시 연결어가 없네. 내용 나쁘지 않은데 지시어가 없어. 확실한 거 없나? 확실한 거? A 단락에 but 네모치고 without 네모치고 them 네모치면서 이것들을 위반하는 거에 대한 결과가 없이는 이러한 헌장들이 이빨 빠진 욕망일 뿐이다 라고 하시네. 앞에 이러한 헌장들이 어디에 있지? 여기에 헌장들 없는데 여기에 있네 하시면서 시달락 먼저 오시는 거고. 자, 우리 여기까지 먼저 읽어볼게. 오케이. 자, 그래서 there are few consequences. 거의 결과가 없죠. 여기서는 결과는 거의 처벌이겠죠. 뭐에 대해서? 심각한 도덕적인 실패에 대한 처벌이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조금 suspend, 정학당한다고 한들 혹은 strike off, 그러니까 내가 잘린다고 한들 strike off, 자르는 거야. 뭐 그냥 자르면 다른 직업, 내가 뭐 네이버 잘렸어, 카카오 가면 되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실패에는 의무 반대 뭐야? 도덕이죠. 도덕에 대해서는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도덕이죠. 의무가 없어요, 얘는. 그지? 여기는 뭐야? 법이죠, 법. 이거 이제 사회 조금 하시면 아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AI 윤리
차터를 만드는 거예요. 쌤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아, AI 얘기였어. AI에 윤리적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AI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금 의무,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오시는 거지. 즉, 이렇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무리가 이렇죠? 이 도덕성이 잘 안 지켜져. 그러니까 뭘 만들고 싶은 거야? 헌장을 만들고 싶은 거지. 이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이해하셔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지문도 조금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 우리 38, 39 문삽을 좀 열심히 보자. 자, 38, 39 문삽입니다. 네. 자, 제가 총평 때 말씀드렸지만 둘 다 이제 뭐가 정답 선지에 뭐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해요? 단절이 거의 없다시피 해. 아예 없진 않지. 근데 굉장히 희미합니다. 굉장히 희미해요. 그래서 요 두 지문 모두 제가 요즘에 진짜 키스로직 순서 문삽 그다음에 주간 키스에서 되게 강조한 어떤 행동 강령이거든. 무슨 얘기냐? 자, 지금 38, 39 공통이야. 지금 38번 오답률이 6이고 39번이 1등이죠. 그죠? 어려운 친구인데 자, 지문 다 읽고 지문에 단절 혹은 쌤이 이제 갭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게 없어. 자, 그러면 다 읽고 다시 주어진 문장을 봐. 그럼 지문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문장에 조금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어진 문장에 이제 로직을 정의하는 거예요. 조금 더 와닿을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문을 봐. 보통 지문이 양분 구조일 거야. 이 경우엔. 그래서 지문에 양분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 주어진 문장에 어울리는 로직에 따라서 넣으시면 돼.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딱 보니까 다 읽으니까 요 앞까지는 문제란 얘기였네. 여기 뒤에가 해결책이네. 주어진 문장 보니까 주어진 문장 P 문장이었네. 근데 주어진 문장이 as a result P야. 그럼 P의 결과 문장이네. 그럼 이 P 구조적으로 P의 마지막 문장 부분에 와야겠네. 한 3번에 와야 마지막 P 문제 얘기를 하고 S 넘어가는 거구나 라고 이런 구조적인 판단이 중요해지는 게 이 케이스야. 그리고 지금 이 38번과 39번 둘 다 지금 이러한 케이스를 좀 말을 하고 있어. 오케이? 자, 가볼게요. 38번입니다. 그러니까 38번은 총평 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주어진 문장의 alternative view, 대안의 관점 본 순간 두 대립적인 관점의 얘기구나 라고 하시면서 언제 이 관점에서 언제 이 관점 넘어가지? 라는 얘기야. 물론 이제 이 친구도 약간 갭이 있다고 할 수는 있어. 어떤 친구요? 3번 뒤에 key evidence 네모 쳐 있나? 3번 뒤에 key evidence 네모 쳐 있나? 그러면 핵심 증거는 이니까 앞에 거의 증거죠. 즉 앞에 거에 부연을 한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이 부연이 세부적으로 정말 잘 읽으면 맞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딱 직관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고 되게 잘 파악해야 돼. 그래서 되게 근거가 단절이 희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문 한번 이해 좀 해 볼게요. 자, 가보자. 자, 주어진 문장. 하나의 대안적 관점은 역시나 대안적 관점 네모 치시면서 이 앞까지 어떤 관점이 제시가 되다가 이 뒤에 이제 새로운 관점이 나온다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의 대립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make sense of 뭐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을요. 그리고 이런 얼굴 표현들을, 표정들을 이해할 수 있어. 언제? 이럴 때만이네. 자, only when 네모 쳐볼까?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이 only에는 뭘 드러내죠? 좀 적어볼게. 중요한 조건을 드러내요. 핵심 조건이요. 이럴 때만 이러니까. 그게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말할 때 쓰는 게 only when이야. 혹은 only if. 그지? 자, 언제만 우리가 이 표정들을 잘 인지할 수가 있냐? 바로 이것들에 뭐를 우리가 붙일 때, 단어를 붙일 때만 이러한 우리가 표정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대요. 즉, 이러한 단어들은요, 우리가 develop, 발달시키는 거죠. 자, 뒤에 너무나 중요한 대립 시그널 뭐 있어?
rather than 네모치면서 우리가 inherit 감정 개념들을 inherit 뭐예요? 물려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달시키는 거다. 이 정도로 우선 지금은 인지하시고 이 주어진 문장은 뭐를 강조한다? 단어, 말 요거를 강조하고 있네. 이 말에 붙일 때에만 우리가 뭔가 감정을 느끼고 표정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지문 다 읽고 다시 보시면 감정을 inherit, 물려받는 것이 선천적 개념이고 우리가 develop 시키는 것은 선천 말고 무슨 천? 후천적 개념이구나라고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거야. 역시 이 얘기도 평가는 너무 좋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좀 이 개념 잡아줘야 돼. 가볼게.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문장은 자 실전 다시 실전. 실전은 대안적인 관점이 뭔가 단어, 말을 강조하는 관점인가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실전이야. 이 모든 정보 가져갈 수 없어. 키워드만 가져가야 돼. 가볼게. 자, 첫 문장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경험합니다. 어떤 다른 신체 감각으로, 즉 이러이러한 것 같은 그렇구나. 감정을 느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지? 다음 장. 자, 하나의 prominent, 저명한 생각은 뭐냐면 역시나 눈치가 좀 빠른 친구라면 이 하나의 저명한 생각이 아마도 alternative view랑 대립되는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이미 읽었으면 잘한 친구. 가볼게. 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 고정된 일련의 기본적 감정으로. 근데 이 고정된 일련의 기본적 감정은 that are universal, 보편적이야 우리의 종에 있어가지고. 즉 행복, 슬픔, 놀라움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에게 배웠다면 또 고정, 변화 얘기인가?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보편적 감정, 보편 말고 구체 특수, 감정 얘기네 정통. 그리고 감정을 중시하는 게 혹시 통념 쪽의 키워드인가? 라고까지 했으면 최고. 근데 아직은 그냥 감정 얘기는 좀 하시면 돼. 자, 다음 문장. 자, 쌤이 항상 강조하는 구문 나왔네. just as 동그라미. just as 블라블라블라블라 콤마 주어 동사 나와 있습니다. 자, 일로 뺄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구문이죠. 왜? 평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니까. 자, just as SV 콤마 so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SV. 해석 뭐예요? 마치 뭐인 것처럼 콤마 뭐 하다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치 뭐인 것처럼이기 때문에 무슨 표현이죠? 비유 표현이고 좀 더 나아가면 비유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중요할까 덜 중요할까? 덜 중요할 때가 많다까지 오시는 게 독해라는 것이에요. 중요도가 떨어진다 보통은. 그죠? 이런 거 다 키스타트에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잘라보실까? 자, just as 블라블라. 오케이. 그러니까 just as부터 콤마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냥 중력 그래비티 붙여가지고 오케이. 자, 위 뒤에 집중하셔야지. 위 뒤에 지시어 보이니? these 내어치면서 이러한 innate 타고난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감정들에 우리가 단어들, 말을 갖다가 붙인대요. 그냥 once 잘라주고. 뭔데? 일단 이러한 말들이 단어들이 이용 가능하게 되면 그냥 단어 붙이는 것뿐이야. 그냥 simply 지금 단어를 조금 중시해 덜 중시해? 덜 중시해요. 이런 우리가 타고난 선천적인 보편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단어를 붙이는 것뿐이야 라고 단어를 좀 덜 중시하는 거를 두세 번째 읽을 때라도 잡으셔야 돼. 그리고 감정이 강조가 되어 있구나. 다음 장. 자, 핵심 증거는요. 가볼게. 자, 핵심 증거는 즉 증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부연이 되겠죠. 우리 어린이들이 자 부정어 뭐 네모치고 until 네모치고 unable 네모치고 쌤이 또 막판이라 좀 급해가지고 미리 말해버렸네. 뭐냐면 지금 첫 번째 부정어 있고 사실상 뒤에 또 사실상 또 부정어 기능을 하는
선후 관계를 통해서 사실상 부정어 기능을 하는 친구가 한 게 있어. 쌤 방금 말한 뭐? until. 즉 지금 이중부정 문장이야. 이중부정으로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가볼게. 자, 핵심 증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범주들을 이런 얼굴 표정을 범주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뭐 할 때까지는 이 친구들이 acquire, 얻을 때까지는 뭐를? 이런 감정에 대한 어휘 목록을 렉시콘, 어휘 목록을 얻을 때까지는 감정 분류할 수 있어? 있어 없어? 없어. 즉 뭐가 중요한 거야? 어휘 목록이 중요함을 이걸 통해서 이중 부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앞까지는 감정이 중요했고요. 잘라서. 이 앞까지는 감정이 중요했고요. 이 뒤에는 단어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대충 읽으면 감정이랑 아마 단어라는 이 키워드가 그냥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아.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아마 쭉 다 계속 읽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읽어볼게. 4번 뒤에 계속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 보자. Before having such words. 역시나 지시어 such words 네모치고 4번 고른 친구 꽤 있더라. words 이어오는 거 지시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또 선후 관계 통해서 단어의 중요성 말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 그러한 단어를 갖기 전에는 얼굴인데 이러한 화난 얼굴, 무슨 얼굴들이 다 그냥 뭘로? 불쾌한 거네 정도로 categorize, 범죄가 되었어. 즉 분류가 제대로 돼 안 돼. 안 되는 뭐가 생긴 거야?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그래서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불쾌한 거네라고 퉁치는 거네? 라는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단어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퀴즈. 단어를 갖기 전에는 이라는 것은 단어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단어가 없으니까 분류가 안 돼 라는 얘기야. 단어의 중요성. 그죠? 자, 5번 뒤에 by acquiring the words. 우리가 이런 감정에 대한 단어들을 습득함으로써. 여기서 지금 by 전면구가 길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콤마 잘라보시면 콤마 뒤가 무슨 절이야? 주절이죠. by 전면구는 무슨 구예요? 부사구란 말이야. 부사구니까 더 중요해, 덜 중요해? 구문 용어 좀 쓸게. 더 중요해, 덜 중요해? 덜 중요하죠? 즉 쌤이 지금 이 긴 부분을 부사구를 처리하는 느낌은 이러한 단어들을 습득함으로써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까지 정도. 그 뒤에는 굳이 빡세게 읽지 않아요. 단어를 습득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develop,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라는 좋은 얘기네. 단어 습득을 해서 좋다는 얘기네 정도로 그냥 끝내요. 이해하셔? 자, 잠깐만. 다 읽으니까 지문 단절이 없는 것 같네? 다시 주어진 문장 보니까 주어진 문장은 대안적인 관점으로 뭐의 중요성? 아까 only when 뭐의 중요성? 단어의 중요성.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생겨. 잠깐만. 지금 전반적으로 rather than 감정이 중요했던 때가 있던 것 같은데 단어랑 지금 감정의 대립인가 보다. 여기서 인지하시면서 그죠? 일로 와볼게. 지금 이 지문은 선후 관계를 통해서 지금 중요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A 케이스는 뭐냐? 즉 다시 이제 지문 좀 읽어보니까 지금 3번 앞까지는 우리가 이런 타고난 고정된 보편적인 감정이 있다는 거구나. 감정이 있으니 먼저 거기에 우리가 그냥 말을 붙이는 것뿐이네. 즉 먼저 감정이 있고 그 후에 거기에 단어를 붙이는 것뿐이죠. 이게 하나의 관점이야. 자, 대안의 관점은 뭐냐? 바로 먼저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감정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어디 에스키모의 무슨 마을에는 뭐가 있을까? 질투난다라는 단어가 없어서 사람들이 실제로 질투라는 감정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죠? 그런 얘기 또 이어서 이렇게 좀 하시면서 자, 제가 또 최근에 주간 퀴즈 강의 때 한 말인데 봐봐. 이거 국어에 되게 중요한 얘기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A 쪽 케이스가 감정이 먼저 그 다음에 단어가 생겨요 라는 얘기고 B 쪽 케이스가
단어가 먼저이고 그 다음 감정이 생겨요라는 이 선후 관계로 가까이 케이스를 이해하는 것은 실전에서 쉽지 않아. 왜? 문장이잖아. A 케이스는 감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 단어입니다. B 케이스는 단어가 먼저이고 그 다음 감정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감정이 먼저고 단어가 후죠. 선후죠. 선후 퀴즈. 선후 관계에선 선과 후 중에 보통 뭐가 중요하지? 선이 중요해. 왜? 얘가 전제 조건이니까. 그래서 독해를 잘하는 친구의 특징은 알잘 딱깔센하게 A 케이스는 감정을 중시하고 B 케이스는 단어를 중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단어, 키워드로 정리가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글은 지금 단어 중시하는 비문장인데 지금 3번 앞까지가 감정 중시하고 그거의 증거로서 어휘가 없으면 감정도 표현 범주가 안 돼. 범주화가 안 돼. 라고 하시면서 단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게 3번 D구나. 주어진 문장 보시고 지문 양분 구조 파악하시고 어떻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문이 양분되어서 요 앞까지가 감정 중시, 요 D가 단어 중시, 여기가 3번이네 하시면서 주어진 문장이 요 단어 중시하는 것이니까 단어 중시하는 것의 관점의 시작 부분, 도입 부분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3번에 들어가야 하는구나라는 요 판단. 거짓말 안 치고 쌤이 키스로지 순서 문sab할 때 이거 진짜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쁘게 이제 3번 가시면 되겠어. 그지? 자, 우리 39번도 마찬가지야. 39번 친구도 이거 왜 있지? 쌤이 자료가 많아요. 그죠? 왜 있지라네. 아무튼 해강은 좀 짧은 시간에 쌤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뭐 좀 이렇습니다. 양해해 주셔. 오케이?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친구가 결국에는 조금 내가 좀 너무 넘어갔는데 사실 이 감정 친구는 지금 뭐야? 보편적인 것이고 우리가 타고난 born한 것이고 innate한 것이잖아. 그지? 이거 평가원도 너무 중시하는 대립 개념이라 이거 꼭 좀 챙겨놔야 돼. 감정이라는 건 우리가 타고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 따르면 이것을 우리가 inherit, 물려받은 것이죠. 즉 유전이라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그지? 그래서 이쪽 이제 얘기가 있고 감정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 그지?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선천 말고 뭐 후천적으로 develop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인데 타고나서 고정되어 있는 것인데 fixed. 그러면 고정의 반대가 뭐야? 변화죠. 즉 단어는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변화하는 것이란 말이야. 요 변화를 돌려 말한 게 주어진 문장에는 뭐냐? develop이에요. 계속 발달한다. 그래서 발전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변화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이 지금 되게 좋거든?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대립되는구나. 이거 잡아줘야 돼. 그지? 그래서 요거가 뭐 소름 돋게도 나만 돋겠지 뭐. 그지? 바로 3월학평 전날에 현장 수업한 주간기 시즌 2 위크 9 신규 문항 간접연계의 지문인데 보시면 이제 언어 얘기 나와 있죠. 언어가 innate, 타고난 것인가? 아니. 이거 타고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나중에 배운 거야. 어디에서? 사회에서. 라는 얘기가 너무 흡사해서. 정말 제 현강 친구들은 또 알 겁니다. 혹은 인강 친구들인데 따라왔다. 그럼 이거 풀었니 혹시? 그러면 결국엔 양이에요. 또 이 얘기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알았지? 자, 39번 가볼게요. 39번. 39번도 똑같습니다. 이거 안 지울 거야. 이거 안 지울 거야. 안 지울 거야. 이거 3번도 지울 필요가 없죠. 그죠? 야, 좋다. 얼른 하자. 얼른 하자. 가보자. 퇴근을 못 하고 있어요. 그죠? 가볼게. 자, 39번입니다. 어려웠어요. 오답률 1위 친구였잖아. 그치? 어려웠어. 왜 어려웠을까? 지금 3번 친구가 정답인데,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보면 보이는데, 실전에서 읽을 때는 3번 앞뒤로 그냥 다 바이어스, 편향이라는 문제를 그냥 이어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3번 앞뒤로 이 편향이라는 것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편향 문제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키워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한 번 읽으면 안 되고 여러 번 읽었어야 하겠죠. 그죠? 예. 즉 지금 보시면 뭐 굳이 표기하자면 예. A 문제가 있고 B 문제가 있다. 이거를 구분을 해줘야 돼. 양분을. 그게 바로 3번이었던 거죠. 즉 3번 아까지는 뭐? 무의식적인 문제. 3번 뒤는 뭐? 모티베이션, 동기이론 문제였다는 것을 예, 구분을 좀 해주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한 번 읽으면 안 되고 여러 번 읽고 좀 해줘야 돼. 가볼게. 한번 사고 과정 보여드릴게요. 가보자. 자, 주어진 문장. The rest of the time. 뭐야? 그 나머지 시간은 앞에 어떤 시간이 있고 나머지 시간이겠죠. 역시 이것도 약간 뭔가 나머지 시간은 케이스가 전환된 느낌이 드셔야 돼. 가볼게. 심지어 이 친구들이 정말 최선 다해서 이 문제들을 think through 한번 숙고해 보려고 하는 와중에도 이러한 동기 목표들이 아마도 그들의 생각 과정들을 편향되게 할 수 있고요. 그들의 추론을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처음 봤다면 내 생각과 내 추론의 편향을 일으켜 별일 없으면 문장에 PS 판단해줘야 되고 이 문장은 무슨 피문장이라고 아마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지? 다른 경우엔 이러한 동기이론이 편향을 일으켜요. 그죠? 네. 여기 쌤이 이제 너무 사후적으로 이제 막 야, 여기서 동기 목표가 키워드이지 막 하시면 안 돼. 그지? 정말 처음 읽었다면 오케이.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뭔가 편향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구나. 앞까지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지문 읽으면 앞에가 문제에 계속 얘기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사후적 해서는 안 돼, 항상. 그래서 실전이라면 오케이. 바이어스의 어떤 문장의 문장이구나 정도. 자, 지문 가볼게요. 자, 갑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뭘로? 내가 in an unbiased fashion, in a blah blah fashion. 동그라미 뭐야? 아까 나왔던 in a blah blah fashion, in a blah blah manner 친구랑 똑같아? in a blah blah manner 뭔데? in a blah blah way야. 무슨 방식으로 생기죠.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unbiased,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즉 문제가 없이 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길 좋아하겠죠. 여러분도 저도. 그치? 다음 문장. 우리는 모두 자신을 봐요. 뭘로? blindfolded. 이 안대로 가린 Statue of Late Justice 뭐야? 바로 정의의 여신 그 상으로 보기도 하죠. 그 법관들 그 아시죠? 이거 안대 쓰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부정한 원에 붙이고 without bias 편견 같은 거 없이 감정도 안 들어가게 나는 아주 공정한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이 본인은 문제 없다고 보는 S가 이어지고 있어. 근데 다음 문장 and yet 그렇지만 yet 내용집에서 그런 사람 있니? 없죠. 그지? 다 본인만의 편견 가지고 보는 거지. 쌤도 그렇고. 아주 overwhelming, 압도적인 많은 심리학적 연구가 보여주기를 그러한 unbiased, 편향 없이 공평한 합리성은 실제로는 fairly 꽤나 elusive, 각주에 있죠. 굉장히 헤아리기 어려운, 잡기 어려운 그러한 특징이에요. 즉 이러한 어떤 합리성, 이러한 공정함 있어 없어? 없단 얘기예요. 사실상 없다라는 부정어를 어려운 특징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건 있어 없어? 없어요. 오히려 much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on autopilot. 아우 어렵다. 이거 각주 줘야 되는데 그치? 자 오토파일럿이 뭐냐면 자동 조종 장치에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조금 배우니까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수능 영어에 특히 이런 심리학 지문에서 이런 오토매틱이 나오시면 기본적 해석을 자동적인 하지 마시고 이 친구를 사실 해석을 뭘로 하면 좋냐? 무의식적인이라고 하시는 게 좋아. 이거 거의 무조건이야? 심리학 같은 지문에서 오토매틱 나오시면 무의식적인.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입니다 정도가 조금 의역한 거야. 자, 2번 네가 볼게.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역접이야 순접이야? 순접이네. 우리 개인들은 행동하고 있어. without 내붙이고 뭐 없이 reflection 숙고 성찰하지 않고 행동하는 게 뭐예요? 무의식이죠. 그죠? 맞습니다. 순접으로.
훨씬 더 자주 뭐보다 그들이 나는 꽤나 carefully, 신중하게, 또 deliberately, 여기 신중하게야. 신중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성찰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문제가 지금 없어요. 오케이? 자,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갈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봐봐. 맨 처음에 통념이었죠? 사람들의 생각들, 그지? 사람들의 생각 뭐냐? 나 정도면은 야, 언바이어스하지. 편향이 없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니까. 그지? 사실은 사람들은 다 편향되어 있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필자가. 그러니까 이 편향되어 있다라는 사실 문제죠. 이 문제의 또 역시 지금 이제 쌤이 적는 건 조금 지문 한두 번 읽고 난 후의 상태야. 되게 어려웠어, 지문이. 우선 1이니까 얘들아. 그지? 역시 봐봐. 결국엔 이 지문은 사람들은 다 편향되어 있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이 편향되어 있어요를 말할 때 그 문제를 말하는 건데 이 문제를 말할 땐 문제에 뭐를 파고들어? 인과 관계를 파고든다고. 그래서 또 이 바이어스의 원인을 말해줘야 돼. 이 지문이 명시하지 않지만 그 원인을 또 이 편향의 원인이 이거야 라고 단일하게 말해 안 말해? 안 말해요. 또 두 가지로 말을 한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의 원인, 두 번째 문제의 원인.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이 뭔데?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오토매틱하게 행동해. 무의식적으로. 사실상 unconscious야. 괜찮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케이? 자, 3번 뒤에. 자, 이 사람은 who coined the term. coined the term이 뭐냐면 용어를 만들었단 얘기야. 용어를 만들었어요. 뭐를? 이러한 동기부여가 된 추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이 현상을 묘사하려고. 알아요. 이러한 현상이라는 지시어가 있죠. 근데 아이고 아깝다. 너무 멀리 가버렸어. 일로 올게. 자, 급해가지고 천천히. 3번 앞에까지가 무의식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상태에서 오케이. 이 무의식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이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동기 이론 만들어서 이 동기 때문에 그래라고 충분히 심리학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3번에 뭔가 단절이 딱 느껴지지 않아. 실전에서 절대로. 어렵단 말이야 지금 이거. 그죠? 아니 사람들이 많이 편향돼 있어. 왜?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 편향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기 추론 만들어가지고 설명했단 말이야. although 내모치면서 사람들이 본인은 잘 생각한 결정을 하고 증거를 사용하고 양쪽을 다 보고 그렇게 되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 그 과정은 tainted, 오염되어 있어. 뭐에 의해서? 동기에 의해서. 오케이. 그 과정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네라는 계속해서 뭔가 편향되어 있다는 어떤 피문장을 이어가고 있구나 정도이지 딱 아마 3번에서 단절이 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쭉 읽을 거야. 4번 뒤에 이 사람들의 어떤 동기가 이 사람들을 direct, 향하게 하겠죠? 뭐하게? attend, 집중하게. 어디에? 어떤 정보에. 근데 다른 정보는 무시하면서. 그지? 그래서 사실은 요거 또 수능에 많이 나온 얘기인데 내가 끌리는 정보에만 집중하고 다른 중요 관련 정보는 무시하는 게 무슨 편향이라고 하죠?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이라는 또 수능용에 많이 나온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좀 짬이 있는 친구라면 또 이 얘기 할 거야. 자, 5번 뒤에 지시어 뭐 내모치고 they 내모치고 이 친구들이 또 사용을 하겠죠. 다양한 전략. 누군데 이거? 이 사람들이 또 사용해요. 뭐 하려고? 이 정보를 평가하려고. 내가 선호한 정보가 정확해. deliver while 내모치고. 동시에 완전 critical 뭐야? 비판적이야. flaw, 결점에 대해서. 바로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정보에 대해선 야, 그건 아니지 라고 해서 계속 확증 편향이라는 뭐를? P를 이어오고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 한 번 읽었을 땐 뭐야? 없는데? 뭐지?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주어진 문장에 나머지의 경우엔 친구들이 동기 목표 때문에 편향이 생겨? 잠깐만, 이 동기가 지문 중반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잠깐만,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인가? 하시면서 지문 구조 보시니까 3번 뒤에서야 지금 이 동기 추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네? 라고 양분된 게 보이시면서 3번 앞뒤를 계속 보다 보니까 3번 앞은 무의식을 강조하는 것이고 3번 뒤가 이 모티베이셔널이라는 편향의 원인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추가 설명을 하면 이 동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좋은 동기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만 끌리는 그 동기 말하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뭐죠? 여러분들은 영어 대충 문제 풀고 하면 늘겠지? 그럼 자꾸 그거에만 꽂히는 유튜브만 찾아봐. 그죠? 아닌데. 뭐지? 영어는 열심히 단어 외우고 이 지문 시험 봤으면 이 시험지에 있는 모든 어휘랑 내용 해석 다 챙겨야 돼. 그지? 그래서 그게 사실인데 자꾸 이렇게 본인 동기 거만 본다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이 친구가 3번 앞에가 이 바이어스에 대한 무의식 원인이었고 3번 뒤에가 동기 추론, 동기 이론 때문에 이 편향 생기는 거였구나. 양분되고 있네. 주어진 문장은 이 동기 목표를 도입하는 문장이네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3번에 넣으시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당연히 지금 1번 뒤에 대다수의 경우엔 이라는 요 표현과 나머지의 시간엔 요것도 대립되고 있는 것도 잡으시면 좋습니다. 될까요? 이게 오답률 1이었어요. 넘어가자. 또 넘어갈 수가 없구나. 자, 잠깐 볼게. 이 친구가 이제 25학년도 9평 30번이었어. 어휘니까 키스를 독해 위크 3에 있어요. 요게 작년 오답률 1위 친구였어. 작년 오답률 1위 친구인데 거의 지금 이게 흡사하다? 즉 보시면 오토매틱, 무의식적인, 리플렉티브, 아까 리플렉션, 성찰 지문 뒤쪽에 보시니까 바이어스 어디 갔니? 읽어보셔. 작년 9평 30번 오답률 1위 친구야. 뭐의 중요성? 기출의 중요성. 넘어가자. 40번. 40번 또 알고리즘 얘기, 또 메타.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죠? 자, 우리 요약 쉬웠으니까 근거만 잡고 넘어갈게. 즉, 요약 문제에도 정확하게 지문의 근거 잡아 표시했냐가 제일 중요해. 평가원의 가이드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지문이 답이 1번인데 unpredictable 친구랑 attribute 친구가 지문에 어디에 근거가 표시되어 있죠? 퀴즈. 지문의 초반, 중반, 후반 중에 어디에 좀 모여있지? 지문의 후반에 모여있어. 그래서 보통은 그 아이디어의 오너십이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근데 이제 없어진 케이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unpredictable.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인간에게 소유권이 없어? 그러면 그 소유권이 어디로? credit to,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컴퓨터에게 있다. 그래서 credit to가 be attributed to로 바뀌신 거지. 그지? 쌤이 attribute A to B 많이 했다. 챙길게. 이렇게. 쌤이 진짜 무조건 챙기는 어휘죠. 지문에 나오시면. 그지? attribute A to B. 쉽게 열 때 뭐 하죠? 이 B의 원인이 있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혹은 이 attribute가 명사로 또 뭐가 있어? 속성이 있지? 그래서 B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컴퓨터가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시죠? 넘어가자. 자, 마지막 대망의 2장문입니다. 지금 말도 꼬이네, 이제. 아유. 또 사회교육청이 이렇게 또 진심을 다해가지고 좀 어떡하냐, 그죠? 그래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자, 우리 41, 42 2장문입니다. 깔끔하게 좋았던 친구고요. 문학과 비문학의 대립성이 드러난 친구입니다. 그죠? 네.
되게 깔끔하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어휘 판단할 때 어휘 D가 정답인데 refuse 뭐예요? 거절하다니까 동사니까 뭐를? 풀만 판단해야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근데 뭘로 바꿔줘야 돼? 플러스로. 왜? 지문은 지금 철학이 문학이다 비문학이다 사실은 비문학이다. 그래서 최대한 번역에서 어떤 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refuse 앞뒤가 철학과 비문학으로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동사 바꿔줘야지. 그지? 그리고 보통 어휘가 나온 데서 정답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도 2번에 그대로 철학 번역은 진실을 as it is 있는 그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비문학 쪽인 거죠. 그죠? 자, 지금 포인트 보고 마무리할게요. 바로 가보자. 첫 문장. 우리 translating a literary text, 우리 문학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챌린징 어렵습니다. 바로 P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말해집니다. 어떤 번역에서 inevitable, 불가피한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특히 문학 번역은 야 진짜 쉽지 않죠. 그죠? 너무나 각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쌤도 뭐 통번역 전공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긴 하죠. 다음 문장, but 내묻히고. 하지만 that challenge, 그 문제가 보통 또 창의성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번역에서 또 gain, 얻는 게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런 손실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어. 순기능도 있네. 이렇게. 괜찮죠? 우리 세탁기 매뉴얼은 이러한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지금 세탁기 매뉴얼이랑 문학 번역이랑 대립되는 거 느끼시면 좋아. 이러한 창의성이 있어? 없어? 없단 얘기예요. 이런 문제도 없고 이런 창의성도 없어요. 그치? 그래서 문학이랑 세탁기 매뉴얼, 딱딱한 기계적인 글과의 대립인가? 라고 하시다가 뭐가 더 중요한지는 다음 문장까지 보자. 다음 문장. but 내묻히면서. 하지만 어디에서? in terms of 묶어주고 받는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왜? 대립 시그널이 있어. 뭐가 있지? opposition. 그러면 중요한 거야. between까지. 이런 문학과 non-literary, 비문학이죠. 비문학 언어 사이의 어떤 반대, 대립성 관점에서 where might we position? 우리가 어디에 좀 둘 수 있을까? 철학의 언어를 얘 문학이야 비문학이야? 물어보고 있네. Might philosophy want to avoid? 우리 철학이 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avoid 긍정어야 부정어야? 부정어죠. 목적어를 피하는 거야. 그치? 뭐를? 어떤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 번역에서의 이코노미 경제를 즉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고 이런 손익이라고 하지 손익이라는 이 경제를 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거는 번역에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는 그래서 실제로 다음 문장 우리 철학은 그 진실을 intact 각주에 있죠. 보통 이제 온전한 만지지 않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 부정어 뭐 내모치고 without 내모치고 손실도 없고 이득도 없이 즉 문학처럼 손실 이득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문학 긍정 대 부정 대 결국 부정돼요. 이런 거 없이 철학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 그래서 이게 hesitate 뭐 하는 거야? 망설이는 거죠. 뭐 하기를? 이거를 이제 어떤 문학 번역에 주기를 망설이는 거야. 즉 망설이는 건 사실상 긍정어야 부정어야? 부정어예요. 그지? 그래서 내모치면서 맞죠. 이렇게 손익을 얻기가 싫기 때문에 문학 번역이 되기 쉽지 않아. 뭐 없이는 추가적인 clarification, 명확성이 없이는, 그지? 도대체 손익이 뭔지 명확하지 않고는 이런 문학 번역 해안에 안 한다는 얘기야. 일로 나오실까? 너무 또 명확하게 떨어지네. 우리 철학이라는 학문은 자, literary, 문학이 아니라 non-literary, 거의 비문학처럼 번역을 해야죠. 이렇게. 그지? 왜? 우리 문학에는 뭐가 있어? 이코노미, 경제가 있어요. 이 경제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손익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 문장. 자, 이 cannot 내모치고요. 이는 무슨 matter 문제가 아니야? 바로 offsetting, 절충시키는, 상쇄시키는 문제가 아니야. 뭐
스타일적인 문제가 아니고 형식 문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손실이 우리 철학이 들어간 손실은 바로 뭐냐면 의미적인 문제야. 그래서 철학이 만약에 이런 번역을 하게 돼? 그러면 이제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계속 이쪽 번역을 P로 까고 있는 거예요. 네. 그 P 단어가 또 챙기자. compromise 뭐야?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겠죠. 나쁘지 않아. 즉 진실을 타협하는 거라고 하시는 건데 사실 이 친구가 이건 어휘 챙겨야겠다. 그지? 제가 나올 때마다 너무 강조하는 건데 이 compromise가 동사로 쓰이시면 중요하다. damage의 상위 호환이야. 뭔데? 손상시키다예요. 근데 이게 따로가 아니다. 내가 뭔가를 타협한 건 내가 조금 손해본 거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지? 네가 엄마랑 이번 3월 교육청 망해서 컴프로마이즈 했어. 게임 시간 줄이기로 타협했죠. 그럼 좋은 거야? 타협이니까? 아니야. 네 게임 시간 손해본 거야.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 친구를 기본적으로 손상이라는 P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네, 그죠.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 번역처럼 하게 되면 어쨌든 손실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 철학은 might refuse, 거절하겠죠. 놓여지기를. 어디에? 비문학적인 언어에 놓여지기를? 아니죠. 그러니까 철학은 이러한 창의적인 어떤 여지가 없는 비문학적인 언어 쪽에 놓여지기를 선호하겠죠. 마이너스 동사가 아니라 플러스 동사여야 합니다. 원문은 플러스 동사인 선호하다. 뭐예요? prefer였어요. 되시나? 뒤에 이제 뭐처럼 아니 mathematical 뭐처럼 수학처럼 해라. 그죠? 그리고 우리 철학이 조금 더 국가 혹은 지역적인 전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조금 더 글로벌한 수준의 그런 번역이 필요하다 정도 마지막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이쪽에 또 뭘로? A쪽에? B쪽에? 그래 수학처럼 해라. 네, 빨리 한글로 적게. 자, 그대로 이제 어휘 나왔고 제목 마지막. 자, 1번. 창의적인 어떤 이득이 나와요. 어디에서? 문학적인 번역에서. 맞는 말이기는 한데 정말 세부적인 오프죠.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건 오히려 철학은 비문학 좋아해 니까 세부적인 오프입니다. 근데 지문에 따르면 맞는 말이긴 하죠. 그죠? 자, 이거 평가 되게 좋아한다. 세부적인 오프선지 꼭 챙겨야 된다. 자, 2번. 우리 철학 번역하기. 뭘 추구해? 진실을. 비문학처럼. as it is 뭐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란 얘기가 바로 without loss or gain인 거야.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다고. 자, 3번. 우리 철학적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창의성의 역할? 네, 탈락이죠. 둘이 안 맞습니다. 반대쪽 선지네요. 모순 선지입니다. 4번. 문학 번역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요인들. 역시 지문에 조금 뭐 있다고 볼 수는 있어. 세부적인 오프를 지금 많이 쓰셨네. 그래서 제목 선지에 좀 공들인 게 보여요. 다 이게 어렵게 한 얘기거든요. 지문에 있는 조금 맞는 말이긴 한데 지문 제목을 포괄하지 못해. 5번. 우리 스타일리스틱, 형식적인 어떤 손실을 어떻게 피할까 그런 해결책 지문에 없습니다. 그대로 이제 2번 가시면 되겠네.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월 교육청 해설 강의를 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피님도 고생 많으셨고 저도 고생 많았습니다. 모쪼록 또 정성스레 찍었으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질문 있으면 또 Q&A 와 주세요. 되죠? 자, 고생했습니다. 갈게요. 네. See you guys.